해부 생리학입니다. 인체의 구성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또 기관이 모여서 계통을 이루고요. 계통이 모여서 이제 개체, 인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인체 생리학의 어떤 해부학적 자세가 또 있는데요. 해부학적 자세 중에 횡단면은 수평으로 인체를 나누는 부분이고요. 시상면은 수직으로 나누는 부분이고 전두면은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대각선면은 인체를 한쪽 끝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나누는 해부학적 자세가 있습니다. 세포입니다. 세포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이고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대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신체적, 구조적, 기능적, 유전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기도 하고요. 세포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포막이 있고요.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세포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 같은 경우는 또 핵막이 있고요. 또 핵막 안에 핵산은 우리 DNA와 RNA가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인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구성이 있고요. 세포막 같은 경우는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세포의 막은 어떤 외부의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잘 또 방어를 해야 되고 또 세포질에 있는 내용들을 핵에 들어있는 DNA나 RNA가 또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선택적인 투과성 막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세포막과 핵 사이에 있는 세포질에 있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를 보면 세포 에너지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리보솜과 아래 나와 있는 리보좀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보솜과 그 다른 의미로 가지고 있는 리소좀은 노폐물을 분해하고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을 용해시킨다. 휴지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택배로 이동하는 부분이 단백질, 리보솜이 약간 택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휴지통이 또 리소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면 형질 내세망이 있는데요. 활면 소포체라고도 하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한다. 이 부분이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대사 및 해독, 그 다음에 조면 형질 내세망이라고도 하는데, 조면 소포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리보솜에 의한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지질과 콜레스테롤 및 해독, 탄수화물 합성과 분해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지체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농축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또 중심소체는 염색체를 분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포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명체의 구조 및 기능적인 기본 단위이다. 예, 맞고요. 2번 세포는 핵과 근원섬유로 이루어졌다. 세포는 핵과 핵막, 핵과 세포막과 세포질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3번 세포 내에는 핵이 핵막에 둘러싸여 있다. 예, 맞고요. 4번 기능이나 소속된 조직에 따라 원형 아메바 또는 타원형 등 다양한 모양이 있다. 예, 세포는 또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세포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포막, 겉에 있는 막의 기능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첫 번째, 세포의 경계를 형성한다. 맞고요. 두 번째, 물질을 확산에 의해 통과시킬 수도 있죠. 네, 세포막에서 선택적으로 또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는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들이 하는 작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4번, 조직을 이식할 때 자기 조직이 아닌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세포막에서 또 우리가 조직이 다른 조직인지 아닌지를 또 판별할 수 있겠죠. 다음, 세포 내 소화기관으로 노폐물과 이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휴지통, 버리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우리가 리소솜이라고 했죠. 휴지통의 개념. 리보솜하고 많이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차이를 좀 분명히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원형 질막을 통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확산은 물질 자체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다. 네, 요 내용이 틀리죠. 저농도에서가 아니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포도당은 보조 없이 원형 질막을 통과할 수 없으며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에게 냄새가 더 나는 방향으로 올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촉진 확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투 현상은 높은 물 농도에서 낮은 물 농도로 물 분자만이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삼투 현상은 배추를 소금에 절일 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배추 안에 들어있는 물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그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 분자가 이동을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과는 높은 압력이 낮은 압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입력 경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 정답은 1번이 틀렸겠죠. 세포 분열입니다. 세포 분열은 또 유사 분열, 감수 분열, 유사 분열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의 분열 단계도 전기, 중기, 후기, 종기, 간기로 나눌 수 있고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적인 방법에 의한 확산이라든지 삼투, 여과 이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능동수동은 적극적인 어떤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물질의 어떤 이동 방법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으로 좀 틀린 것은 여과, 확산, 삼투, 수축이 아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사람의 조직은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구조에 따라서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다양한 신경조직이 모여 있고요. 이런 조직이 모여 또 기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상피조직을 보시면 크게 형태학적인 그 모양적인 모습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상피조직 같은 경우는 또 하는 일에 대한 기능적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가장 피부 과목이다 보니까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원주상피는 이렇게 기둥 모양처럼 길이가 길고 좀 폭이 좁은 형태. 입방상피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의 어떤 길이가 좀 비슷한 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피 조직의 기능적인 분류를 보시면 또 흡수하는 상피 조직은 장관의 내벽이라든지 또 느끼는 감각의 상피는 또 이런 망막이라든지 청각 이런 걸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외분비선과 내분비선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은 외분비선이다, 이곳은 내분비선이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것들, 즉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분비선이라고 말을 하고요. 외분비선 같은 경우는 따로 도관이 있죠. 그래서 피지선에서 피지가 나온다. 한선에서
땀이 나온다. 이런 것처럼 혈액을 타지 않고 다른 그 기관이 있는 거를 외분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내분비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외분비선은 한선이라든지 피지선, 예, 이런 눈물샘 같은 것들이 외분비선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합조직 같은 경우는 피부 쪽에서는 진피에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 조직입니다. 근육은 크게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의근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고요. 불수의근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겠죠. 수의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골격근에서 볼 수 있는데 모양의 형태는 가로횡, 횡문근, 가로의 모양이 있는 횡문근이고요. 불수의근 같은 경우는 심장근과 내장근이 있는데 심장근 같은 경우는 모양이 횡문근이고 우리 내장에 있는 그런 근육은 이제 민문이근, 민자문이라고 하는 민문이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민문이근. 민문이근은 우리가 내장근이라고 했죠. 이거는 무늬가 없는 스무스한 머슬, 평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근육의 기능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든지 열을 생산한다든지 자세를 유지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근육은 또 다양하게 근육이 수축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크게 연축, 강축, 긴장, 강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축 같은 경우는 자극을 받은 근육이 수축하고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상태고요. 강축 같은 경우는 연축이 융합되어서 지속적인 수축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긴장 같은 경우는 어떤 약한 수축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강직은 이제 딱딱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근육의 짧은 간격으로 자극을 주면 연축이 합쳐져서 단일 수축보다 큰 힘과 지속적인 수축을 일으킨다. 연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또 지속적인 수축이 이루어진다. 정답은 강축이 되겠습니다. 근육에 관련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전두근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합니다. 이런 거보다는요. 전두근은 표정근이 들어있다. 알륜근, 추미근이 다 표정근이다. 이런 큰 흐름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작근도 우리가 얼굴에 있는 근육이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음식을 씹거나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근육들입니다. 교근, 축도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표정근과 저작근의 다른 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부, 네, 머리 쪽에 있는 근을 안면근과 저작근으로 나눌 때 안면근에 속하지 않는 근은 어떤 걸까요? 물어보면 여기서도 보면 교근이겠죠. 교근은 우리가 저작근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근육은 여기 말하는 안면근, 표정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목 근육에 관련된 근육은 광경근, 흉쇄 유돌근, 등 근육에 관련된 내용은 대표적인 승모근, 광배근 이런 근육들을 볼 수 있고요. 가슴, 그 다음에 복부, 어깨, 상완, 팔 쪽, 그 다음에 둔부 쪽, 그 다음에 허벅지, 대퇴부 쪽, 그 다음에 다리에 관련된 근육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경조직입니다. 신경조직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신경계의 기본 세포는 무엇일까요? 물어보면은 뉴런이라고 하겠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신경 조직의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 같은 경우는 세포체, 수상돌기, 축삭돌기, 시냅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신경 세포체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상돌기 같은 경우는 그 신경 세포체 주위에 있는 이런
돌기, 가시 모양의 이런 돌기들을 수상돌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체에서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을 우리가 또 축삭돌기라고 할 수 있고요. 시냅스 같은 경우는 이 축삭돌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또 다른 뉴런의 이 축삭돌기가 만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큰 흐름을 또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뇌와 척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 말초신경계에 나와 있는 뇌신경은 뇌의 가지를 뻗어 나온 신경들, 척수에서 또 이 척수에서 빠져나온 신경들을 척수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뇌 종류 같은 경우는 뭐 대뇌 같은 경우는 뭐 사고나 기억, 지성의 중추라고 할 수 있죠. 또 소뇌 같은 경우는 평형, 운동 기능, 호흡하는 기능. 그래서 소뇌가 손상이 되면 사람이 뭐 더 위급한 상이 될 수 있죠. 생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다양한 또 뇌의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척수는 뇌와 척수, 척수 같은 경우는 또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흥분을 어떤 전달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뇌신경에서 뻗어나온 신경들은 제1 뇌신경에서부터 제12 뇌신경까지 있는데요. 요 숫자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뇌신경은 크게 12개, 또 척수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은 31쌍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척수신경이 또 아닌 것은 미주신경으로 나와 있는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뭐 제14신경에 해당이 되겠죠. 미주신경은 제14신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사람을 조금 각성시키는 역할, 부교감신경은 사람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